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물론 현재는요, 지금 좀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 이 반도체주 DDR5 관련해서 파운드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가격 인상을 물가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곡물 유가가 아니라 반도체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이번 시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자재 값이 막 오르다 보니까 이제 1차원적으로 올랐던 아이들, 그럼 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중간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 완성재? 이런 걸로 이제 파운드리나 반도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파운드리 공급자 우위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시장은 아직도 계속 그렇게 진행 볼 수밖에 중인가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반도체를 살펴보면은 메모리가 전체 시장에서 27%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73%는 비메모리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도 파운드리가 엄청난 화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비메모리 중에서도 TSMC가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장에서요. 굉장한 점유율이죠. 이건 뭐 과점이라고 볼 수도 없고 거의 독점 상태.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이 조금씩 걸쳐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8%,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TSMC의 동무대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TSMC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난해 지금 8월에도 역대 최대폭으로 20%를 가격 인상을 했어요. 업계에서 깜짝 놀랐죠. 근데 그런 만큼 가격 결정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인상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급 제품에 대해서는 한 7에서 9% 인상을 했고요. 오히려 철이 지난 공정, 좀 옛날 공정에 대해서는 20%를 일괄 인상했어요. 오히려 미세 공정단보다 기존에 하던 조금 더 낮은 그런 쪽들의 제품 가격 폭의 인상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그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단 7에서 5나노 제품에 대해서 거의 다 인상을 하겠다라고 고객사에게 통보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아까 말씀해주신 원가 상승 그리고 어떤 대규모의 팹 확장 계획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완성을 위해서는 계속 투자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불만을 표하더라도 이거 차후에 미세 공정 이런 쪽에서 너네한테 제품 다시 공급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상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당연지사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당분간은 파운드리 쪽에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 시장이 좋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된다, TSMC 잘 나간다, 이거를 고스란히 삼성전자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TSMC와 삼성전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큰 격차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파운드리 쪽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맞아요. 수율이 좀 낮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불량품도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 그럼에도 파운드리 시장을 계속 두들기고 있으니까 이들에게도 이번 뉴스는 호재일까요? 아니면 그림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일단은 같이 호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떠돌거나 뭐 업계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에 의하면은 4나노단 지금 초미세 공정이죠. 거기에서는 같은 인치의 웨이퍼를 투입을 했을 때 수율이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까지도 돌고 있어요. TSMC가 훨씬 더 그렇죠. 삼성이 35 정도의 수율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TSMC는 70%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오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기술력 차이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TSMC가 전체 파운드리 시장 비메모리 쪽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도 최대 20% 인상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세공정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를 제외하고는 고객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무합니다. 그 둘 중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다 가격 인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75에서 79%를 이 두 업체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한국, 대만의 업체들의 과점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전략이 약간 틀려요. TSMC보다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사에 따라서는 오히려 가격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시장 확대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SMC가 가격 인상을 큰 폭으로 해버릴 때 오히려 조금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아니다, 우리는 고객사를 조금 더 확보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오겠어라고 하면은 선택의 폭이 없는 고객사들한테 TSMC가 가격 올렸을 때 일단 인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쪽 제품 써줄래? 이렇게 손을 먼저 내미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이에 벌어져 있는 기술력을 초격차, 항상 삼성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기술력을, 간격을 좁혀 나간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으로서는 선택지가 조금 더 다양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될 수 있긴 하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그렇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TSMC와 격차가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파운드리 시장이 이렇게 호황하게 된다면 분명 삼성전자에게도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그보다도 저 주가단에서 반응이 좋은 건 DB하이텍인 것 그쵸. 같아요.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상승이고 주가가 거의 시장에 빠질 때 훅 밀렸다가 네. 그를 어느 정도 회복해낸 상황이고 실적이 또 잘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네. 맞아요. 일단은 실적이 워낙에 또 잘 나왔고요.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8인치 호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꺾였을 때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일단 DB하이텍이 지금 5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어요. 피크아웃 우려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DB하이텍의 8인치 공정이 미세 공정이고 고단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TSMC가 어떤 제품을 더 많이 올렸다고 그랬죠? 저 공정이 초미세 공정이 아닌 쪽을 더 크게 상승을 시켰어요. 그만큼 그쪽의 수요가 탄탄하다, 이렇게 올려도 사갈 거다라는 자신감들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매출은 62%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200% 증가하는 기염을 토해버렸죠. 엄청나게 증가됐고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46%가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업계의 업계 탑 최고. 수준입니다. 네. 지금 TSMC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면 45.6%예요.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초미세 공정이 아닌 것에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호황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수치라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력 반도체, 센서 이런 쪽에 8인치 파운드리 수요가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기인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OLED 디스플레이의 구동칩, DDI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호황을 맞이하고 있고 관련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매출의 5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8인치 부분에서 파운드리 수요가 또 지속되고 영업이익률도 정말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반도체 내에서 회복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상승이라고 했지만 아직 박스권 중반 정도에 움직이고 있어요. 네. DB하이텍을 째려보시는 분들, 눈여겨보시는 분들에게는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드리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부천하고 음성 쪽에 2개 생산 공장은 이미 풀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려울 때 3년 동안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원래 이게 증설을 막 하고 이러는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증설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황이 좋고 사가려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가격대 일단 121선이 막히는 건 인정을 해요. 오늘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하락을 했다가 밑꼬리도 달리고 있고 음봉은 121선의 기술적인 관점을 막고서 내려오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혹시나 외국인들 지분이 살짝 이탈하면서 매수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64,000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지금의 탄탄한 8인치 파운드리 수요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85,000원 부근까지 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83,000원, 85,000원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지금 반도체에서 파운드리가 그래도 디램 메모리 쪽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겠느냐. 주가단에서의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DB하이텍처럼 탄탄한 영업이익률과 실적을 보여줄 만한 또 다른 기대주는 무엇이 있을지. 왜냐하면 이 업계에서
한 회사만 유독 잘 나가기 좀 맞아요. 어렵잖아요. 다 같이 네. 좀 업황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죠. 네,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독보적으로 DB하이텍이 좋다라는 부분들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별로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중국 봉쇄 이런 대외적인 불안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소비자의 가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이 인플레이션이죠.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가전들은 좀 값싼 제품들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손쉽게 지갑을 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낸드 플래시 쪽은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굉장히 좀 업황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을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또 당초에 생산 확대 계획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하면서 확장을 해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우위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격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을 결국에는 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DB하이텍이 독보적으로 탑픽이 되겠지만 네. 이거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를 또 굳이 찾아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SFA 반도체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는 역시나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2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그 2배 이상 수준인 57%가 증가된 수치를 달성을 했고요. 데이터 서버양 D램이 잘 나갔어요. 모바일량 제품도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거는 연내로는 약간 좀 정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서버 D램 쪽은 견조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고수익 제품이 믹스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거기다가 범핑 이런 사업 쪽이 흑자 전환을 해나가는 모습들도 좀 좋다라고 보이고요. 1분기에는 메모리 가격이 큰 폭 하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공정 분야에서 턴키 공급에 특화되어 있는 이 SFA 반도체가 좀 호황을 누렸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올해 D램 수요는 아주 큰 폭의 증가라던가 이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좀 꾸준하게 소폭이라도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야고요. 거기다 오디오 코덱 이런 쪽에 주문량이 증가가 되면서 실적 쪽에도 호실적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합세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사실상 적자였습니다. 근데 공격적 투자를 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생기다 보니까 작년 4분기부터 시스템 LSI 쪽이 흑자 전환을 달성을 하면서 역시나 실적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테고요. 인텔, AMD 이런 쪽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DDR5 지원하는 칩셋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도 실적으로 본격 기여를 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SF 반도체를 꼽아주시면서 목표 주가는 8,800원, 손절가 5,700원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네. 구지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DB하이텍의 구지 종목입니까? 아니면 가치 종목입니까? 일단 저는 어떤 영업이익 대비해서 PER, 굳이 가치 평가를 해보자고 하면은 정말로 아직까지도 DB하이텍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직 더 갈 자리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DB하이텍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SFA는 탑픽이 아닌 차선책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파운드리 그리고 그와 관련한 DB하이텍 이야기해봤고요. 사연관 차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